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 2024년 2월부터 전국 각지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방식의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대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에게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성매매 여성이에요. 성매매 여성 아니면 그 사람들 뭐죠? 요금표가 수없이 많은데. 일제히에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영업 허가 얻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피해자야? 위안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일본군을 따라. 아니 계약 맺고 갔다니까요. 계약 맺고. 포주하고 계약 맺고 갔다고.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앞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둔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등하굣길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는데요. 일각에선 사자 명예훼손의 실제 형벌이 낮아 이러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단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큰 형량이 나오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 또 유사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에 국회가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뒤 3개월 이후 시행되는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도를 넘는 비하와 모욕을 멈출 만큼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로 비밀리에 이송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모즈타바의 신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명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 자리다는 모즈타바가 러시아 군용기를 이용해 극비리에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보안과 정밀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알 자리다는 위치 노출을 우려한 보안상의 이유가 이번 러시아 행의 핵심 결정 요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모즈타바가 현재 모스크바 외곽 대통령 관전의 사설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뒤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지난 2월 28일 테헤란 공습 당시 부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고 이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서방 매체들은 부상 정도가 심각해 혼수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모스타바가 다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안면 부위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합니다.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new supreme leader. He sent his message yesterday and he will perform his duties. He is performing his duti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그럼에도 모스타바가 직접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국영방송 아나운서가 성명을 대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의구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و در مورد گشودن دیگر جبهه‌های آسیب‌پذیر دشمن فعالسازی آن در صورت استمرار وضع جنگی و بنابر رعایت مصالح صورت خواهد گرفت.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실제 신변 상태는 앞으로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면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기 직전에 정원으로 나가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 음성 파일이 하메네이 사무실의 의전 책임자가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난 12일 테헤란에서 열린 고위 성직자와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지난달 28일 당시 이란 최고 지도자였던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와 그 가족 등 40여 명이 미국과 이란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을 당시에 거처에 없어서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8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가장 강력한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포드함을 이동시키고 있고요.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출 통로를 타격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를 다시 공격했다고요? 네, 어제 두 번째 공격을 푸자이라 항구가 받았습니다. 이틀 만에 또 이뤄진 이란의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이미 이틀 전에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나서 석유 선적 작업을 중단했다가 주말 동안의 작업을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내 군사시설을 타격하자 이란은 푸자이라 항구를 보복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푸자이라 항구는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습니다. 이 해협을 우회해서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략적 타격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미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주요 동맹국들한테도 군함 파견을 요청한 상황인데 세계 최강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포드함도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럴드 알 포드 항공모함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항에 정박해 있다가 이란 전쟁이 개시된 이후부터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수에즈만을 통과했고 지금은 홍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의 세계 최강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점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그제 성명에서 이 제럴드 알 포드 항공모함의 이동 경로를 언급했습니다. 이란 공격에 동원된 포드함이 홍해에 있는데 이 항모를 지원하는 홍해 주변의 모든 물류 서비스 기지가 합법적 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이 기항할 것으로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항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는데요. 이 혁명수비대는 이달 초에도 제럴드 포드함을 감시하고 있고 사거리 내에 들어오기를 기다린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하르그섬 폭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 시설에서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직접 소통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미국 온라인 정치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28일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직접 소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사이에 직접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 등 비공식 소통 채널로 표현돼 있어서 직접 만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협상 준비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전쟁을 멈출 조건으로 침략 방지 약속과 전쟁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هیچ پیامی ارسال نکردیم، تقاضای آتش بس نداریم، ولی این جنگ باید خاتمه پیدا بکنه به صورتی که دیگر تکرار نشود. اینکه ما میگوییم آتش بس نمیخواهیم نه به این دلیل که دنبال جنگ هستیم، به این دلیل که این بار این جنگ باید به شکلی تمام بشود که دشمنان ما دیگر هرگز به فکر تکرار این حملات و این تجاوز نیفتند. 네, 그리고 이란이 밤사이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다는 소식도 새로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이 또 공격을 받아서 미군의 방공망이 이걸 요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밤 이 바그다드의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 이라크 정부 청사 등이 밀집된 그린존에서 두 번의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그다드 미 대사관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최소 4번 이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역시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죠. 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테헤란 상공에서 여러 차례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지상작전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 동쪽에 투입된 제91사단이 주말부터 수색작전을 시작했고 작전 과정에서 교전을 통해 헤즈볼라 대원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어린이 110여 명을 포함해 886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이 다쳤으며 피난민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에서 신호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충돌로 격화된 가운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지상작전에 나서면서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 공세는 파괴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강제 이주를 포함해 레바논의 인도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이 걸프 지역에서 운용하는 기뢰 제거 소해함 3척 중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군함 3척 중 2척이 걸프 지역을 떠나 군수 지원 정박을 위해 약 4,000마일, 6,437km 떨어진 말레이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5함대 대변인은 USS 털사와 USS 센타바버라가 말레이시아에서 짧은 군수 지원 정박을 수행하고 있다며 미국과 말레이시아 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에 정기적으로 기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의 나라들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영국은 확전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지 않았던 독일과 호주 등도 선제적으로 군사작전 참여를 일축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작전 동참을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백악관도 나토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Just as he did when he called on them to step up with respect to their defense spending in NATO, he's calling them to do more here, and I think you'll see that come to fruition. 하지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동맹국들과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것이 나토의 임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서도 영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aking the necessary action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we will not be drawn into the wider war.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한 것입니다. 앞서 프랑스도 전쟁이 격화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호주와 독일 등도 선제적으로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 전쟁은 나토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Das würde ich mir sehr gut überlegen, bevor wir diesen Schritt gehen. Und ich sehe ganz klar dafür keinerlei Veranlassung, das zu tun. Es ist nicht unser Krieg. Wir haben ihn nicht begonnen. Wir wollen diplomatische Lösungen und ein schnelles Ende. 그러면서 호르무즈 폐쇄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직접 소통 채널이 최근 재가동됐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사이에 직접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아니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비공식적 직접 소통 채널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양측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이 먼저 연락을 시도해왔지만 현재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 중인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의 한 닭발 공장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닭발이 유독 깨끗합니다. 새한 닭발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문제는 이 업체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을 썼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트럭에 쌓여 있는 이 파란 통,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보통 소독을 할 때 강한 산화작용을 하는 이 과산화수소를 사용을 하는데 업체는 닭발의 표백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한 겁니다. 이 과산화수소, 장기간 섭취하면 구강점막 손상이나 간, 또 신장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서 중국에서도 이 식품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었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이렇게 발생하는 중국의 음식 위생 관련 논란에 누리꾼들은 또 중국이냐, 또 우리도 여기서 수입하는 거 아니냐, 원산지 표시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